안녕하세요. 라이프플라자TV입니다.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9기 민주평등 동남아 서부협의회가 지난 5월 29일 온라인 줌을 통하여 2021년 제9차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제9차 골든벨 행사는 애초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서 대면 필기고사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여파로 인하여 결국 화상앱 줌으로 비대면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어서 준비위원들이 이중고의 수고를 겪어야 했다. 오덕 교육문화분과위원장이 일부 사회로 시작한 본 행사는 K춤소리 소속 김지효 학생의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을 필두로 국민의례에 이어 박남종 회장의 인사말, 주최 측의 공지에 이어 제2부 퀴즈 대회는 정소윤 부간사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및 타 국제학교 한국인 학생 약 120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으로 온라인 방을 달구었다. 주최 측에서 사전 준비한 한글 100문항과 영어 20문항으로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퀴즈 문제를 끝까지 맞춘 다수의 학생들로 인해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박남종 회장이 직접 준비한 난이도 문제로 마지막 최종 승자를 결정하였다. 박남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화통일 골든벨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배우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 미래의 주역들인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일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행을 돕기 위해 협의회 사무실에 모인 유정동 부관사, 조희성 행정실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온라인으로 감독과 심사를 도운 김정민 천령위원장과 청년자문위원들과 문제 출제를 담당한 호광수 교육문화분과 부위원장과 스문 자문위원의 수고로 호치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골든벨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서경식, 최우수상 구경모 홍준기, 우수상 이수민, 송주형, 김아영, 심대환, 김민지, 장려상 구으라, 김성경, 김원준, 김재훈, 오영택, 이수민, 이한재, 이지우, 조인성. 참가상은 참가자 전원으로 참가 봉사 확인 증가 20만 동 상당의 상품권. 재외동포재단은 대양주 지역 동포사회 주연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월 12일 수요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찻동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백승국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 회장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의 14개 현직 한인 회장이 참석하여 한인회관 건립, 참전용사 및 입양동포 지원, 한글학교 활성화, 동포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협의했다.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한인회의 이장흠 회장은 비록 오늘 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나 오히려 한인회 업무 관련 상호소통 및 정보 교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라며 동간담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포사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단에서도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가 지난 5월 15일 토요일에 주최한 영어 토론의 날에서 치열한 예선을 치른 9팀 54명의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 곳에 마련된 토론장에서는 각각 외국의 국내 정세 개입, 촉법 소년 처벌 여부, 반려견 보유세 부과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각 주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에 바탕을 두어 선정되었다. 대회는 각 주제별로 찬성 3팀과 반대 3팀이 출전하여 CEDA라는 토론협회에서 제시한 반대 신문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시간 안에 각 팀의 논거를 주장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 후 논리적인 반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뛰어난 영어 토론 실력을 자랑하여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KIS 학생들의 영어 토론 실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선옥 교감은 이 행사가 소통의 도구인 영어를 통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결론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토론장의 심사위원들도 유창한 언변뿐 아니라 주제에 대한 학습 정도 및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의사 전달 능력에 심사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2학년 전혜원 학생은 외국의 국내 정세 개입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고 외국에 도움이 되는 간섭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을 기를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또한 핵심을 잡아내 짧고 굵게 말하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4월 말 손영일 코참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하노이를 방문하여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하노이 코참, VCCI 등 유관기관과 현안 공유 및 향후 상호 협력을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현재 우리 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노동허가서 발급 및 갱신, 사회보험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대베트남 정부 건의에 필요한 채널 구축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투자법, 노동법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 중인 바이에 대한 논의 및 해결을 위해 코참은 먼저 노동허가서 발급 및 갱신의 이슈를 두고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시 무역진투자센터, 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접촉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공식 건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위 현안이 기업들의 가장 중대한 이슈인 만큼 코참, 코트라, 주 호치민 총영사관, 주 베트남 대사관 등 유관기관들에서는 이에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코참, 코트라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3월 25일 호치민 인민위원회와 진출 한국 기업 간 대화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을 인민위원회로 직접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4월 22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1차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한국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애로 사항을 접수받더라도 회신을 거의 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근본의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주었음은 한배 관계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향후에도 코참, 코트라 영사관 등 관련 기관들은 힘을 모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코참은 대외협력위원회 주관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및 일본 호치민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력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미팅을 가졌다.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애로사항은 국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3국이 공조하기로 협의했고 외국인 백신 수급,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에 관한 이슈를 공개하고 논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향후 여러 분야에 대해 상호 논의, 협조하기로 했다. 이러한 활동을 일환으로 호참 미국 상공회의소, 유로 상공회의소, 영국 상공회의소, 일본 호치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베트남 코비드19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26일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웨비나에는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의 가이 트와이테스 교수, 아스트라제네카의 미서 니틴 카폴 등이 연사로 나선다. 코참 회원사인 한솔섬유에 재직하는 동안 한국과 베트남 섬유 산업 수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한 기업의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아 상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에 대한 전달식이 지난 5월 12일 총영사관에서 거행되었다. 4월 1일 공식 출범한 제13대 코참 소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지난 5월 12일 재적 의원 30명 중 24명이 참석 개최되어 출범 이후 활동사항 보고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동안 분리되었던 건설협의회가 다시 코참의 일원으로 재활동하기로 했고 신설 조직으로 대외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직 단위협 회장들의 모임인 고문단을 출범시키기로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2021년도 코참 골프대회는 8월 28일 토요일에 코참 자선의 밤을 11월 18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협의회가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에 줌을 통하여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예선 및 본선 심사를 가졌다. 동남아 서부협의회 고용문화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최우수상은 라오스의 이의찬 학생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권세연 학생과 이가인이, 장려상은 손희림, 김민재, 노원솔 학생이 각각 차지했으며 미술 전문가가 추천한 특별작품상은 우수상을 받은 권세현 학생이 차지하게 되어 최우수상과 함께 결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 서부협의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동남아 5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5월 7일 줌 온라인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장준섭 하노이 지회장, 이경진 태국 지회장, 문병수 캄보디아 지회장, 김춘섭 미얀마 지회장, 이영상 라오스 분회장, 오덕 교육문화분과위원장 등 각국 대표 1명씩 6명의 주 심사위원과 박남종 협의회 회장, 박성주 협의회 수석 부회장, 조희성 행정실장 그리고 미술 전문가인 호치민 퐁당 갤러리 김정현 선생이 특별 참여하여 작품평가 자문 및 행사 진행을 도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덕자문위원회 사회로 시작한 심사 진행은 먼저 박남종 회장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가한 김춘섭 미얀마 지회장과 코로나가 심각한 와중에서도 참여한 캄보디아 문병수 지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김춘섭 미얀마 지회장의 미얀마 상황 설명에 이어 각국의 지회장들과 참가자들의 인사와 심사평을 드리면서 비록 비대면으로나마 뜻깊은 심사를 진행하였다. 근본 심사를 통해 60점의 공모 작품 중에서 입사한 6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 지회에서 각각 시상식을 가질 예정인데, 최우 수상 1명은 상금 50만원, 우수상 2명은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3명은 상금 각 15만원씩 상장과 함께 수여하게 되며, 최우 수상 1명과 특별 작품상 1명은 전 세계 43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종합 결선 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플라자 TV였습니다.